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미지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이미지 메이킹 챕터 2를 할 예정인데요. 이미지란 무엇인지,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인지,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오늘은 챕터 2,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효과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머리, 화장, 의상, 매너, 목소리, 너무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죠?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. 일단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효과들을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? 이 사진 좀 유명한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, 이분의 자세를 보면 어떨까요? 굉장히 바른가요?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으세요. 근데 이런 자세가 뭐가 안 좋을까요? 허리 디스크? 네, 허리 디스크에도 안 좋습니다. 허리 디스크에도 안 좋은 건 물론이고, 봤을 때도 조금 긴장한 느낌처럼 보이죠. 어깨가 솟아있고 아무래도 좀 긴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 연예인 분이시거든요. 이 연예인 분이 자세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. 자세를 교정하시면서 훨씬 키도 커지고요. 더 당당한 모습, 더 멋진 그 자세를 가지게 되셨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의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내 자세를 어떻게 점검할까요? 저는 자세 점검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점검을 같이 합니다. 일단 사진을 저는 많이 찍잖아요. 지난번 첫 챕터 1에서도 같이 셀카 찍었었죠. 사진을 한번 찍어보실 텐데, 선자세, 정면, 옆모습, 뒷모습,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?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, 여기 이렇게 상반신을 먼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. 상반신으로 봤을 때, 이렇게 어깨 쇄골과 내 코, 명치까지 일자를 그린다. 이때 11자가 정확하게 나오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. 그런데 조금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거나 혹은 조금 이렇게 뭔가 틀어져 있다. 그러면 내 자세가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. 내가 평소에 자세 어떻게 하고 있지? 이렇게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자, 어떤 자세가 좀 좋으냐? 이렇게 좀 굽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옆모습을 또 일자로 또 그려보세요. 일자로 딱 그었을 때 이 귀에서 어깨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자세가 바른 자세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귀랑 어깨랑 이렇게 좀 멀어져 있다. 이러면 내 지금 자세가 거북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. 거북목 증상이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뒷모습 봤을 때 마찬가지로 승모근이 너무 솟아 있어서 자, 승모근이 이렇게 있잖아요, 어깨가. 이 부분, 목이랑, 제가 그림 너무 못 그리나요? 목이랑 어깨 부분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막 올라와 있다. 그러면 이제 승모근이 올라가 있으면은 거북목일 확률이 높거든요. 이게 어떤 자세가 틀어지면은 다른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돼서 그 분야가 막 발달이 돼요, 그 부분이. 자, 예를 들면 이 자세 교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부분, 여기 이 부분. 이렇게 승모근이 올라와 있으시죠. 그래서 내가 승모근이 좀 발달이 됐어요. 제가 여기가 어깨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하면은 최대한 어깨 끌어내리고 이 승모근을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은 거북목이 좀 완화되실 수 있어요. 이건 이따가 챕터 3에서 제가 교정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저는 예전부터 너는 이걸 참 잘해. 잘한다. 라고 했는데 뭘까요?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.
네, 바로 미소입니다. 아, 근데 예전만큼 엄청 잘 웃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, 미소도 연습돼서 웃는 거거든요. 어, 예전에는 막 부끄러워서 잘 웃지도 못하고 아이 컨택도 잘 하지 못했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 컨택을 해라, 미소를 지어라. 이걸 제가 너무 충실하게 지켜왔던 거죠. 그래서, 이 무표정, 아, 네, 안녕하세요. 무표정으로 안녕하세요를 하는 것과 웃으면서 안녕하세요. 라고 인사하는 것은 같은 인사지만 이 미소의 차이로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이 받는 사람의 느낌도 많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우리 미소 연습도 챕터 3에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효과들 뭐가 있을까요?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막 다양한 효과들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러면 고정관념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고정관념이라고 하면은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. 그거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네,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. 자, 소방관. 소방관이라는 이 직업에 고정관념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있습니다. 소방관?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, 멋진 사람들, 굉장히 몸도 근육도 엄청 많으실 것 같고 힘이 센 분들. 이라고 저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.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소방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생각들은 그런 건데, 어, 모두가 그렇진 않죠. 모든 소방관님들이 다 힘이 세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. 또 두 번째로는 학생으로 볼까요?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학생은 이래야 해.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. 학생은 이런 것들을 어기면 안 돼. 이런 것들이 저희 속에 있잖아요.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이런 것을 어기면 안 돼 하는 것을 어겼을 때 놀라고 좀 어떻게 저러지?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떼고 갈 수도 있고 갖고 갈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롤모델을 선정을 했잖아요. 만약에 안 했으면은 지금 떠올려 보세요.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좋을까? 저는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여자 배우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시고 우아하세요. 그리고 당당하고 할 말을 잘 이렇게 풀어내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 배우인데 그 배우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할 때 제 취미는 그분이 만약에 클레이 사격이 취미다. 라고 하면 저도 약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. 왠지 클레이 사격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탁 멋지고 한 방에 있을 것 같고, 뭔가 고급 취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클레이 사격을 취미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, 어느 정도의 이 클레이 사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 효과, 후광 효과입니다. 후광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,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여러분이 어떤 공식석상 혹은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는 장소에 갔을 때, 딱 정장을 입고, 탁탁탁, 또 멋있는 가방을 메고 딱 가셨어요. 그러면 상대방들이,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저 사람? 저 사람 왠지 집도 잘 살 것 같아. 저 사람? 왠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있을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효과 있죠. 그런 효과가 이 후광 효과라고 불리는 효과입니다. 네, 다음 효과는 대비 효과입니다. 대비 효과는 어떤 효과일까요? 네, 말 그대로 비교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. 정말 쉽게 예를 들면, 걸그룹들이
좀 통통하게 데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데뷔 때는 어떻게 해도 좀 어리고 귀여운 나이에 데뷔를 하기 때문에 귀여워요. 그런데 이 귀여운 걸그룹이 3, 4년, 5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? 또 똑같이 5년 어린 후배들이 나오겠죠. 그럼 무슨 효과가 일어나요?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서 있을 때 비교되는 이 대비 효과가 일어납니다. 그러면 이 3, 4년, 5년 선배인 그 걸그룹, 선배 걸그룹은 어떻게 해야지 이 데뷔 효과를 피해갈까요? 같은 컨셉을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걸그룹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좀 다이어트도 하고 컨셉도 확실히 잡고 또 그 기존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 데뷔 효과 때문에 이제 걸그룹들이 좀 심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그런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걸그룹들이 나오면 조금 더 컨셉이나 이 사람 외모가 달라졌어 이런 것보다도 아, 노래가 이번 너무 좋더라. 이런 실력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이런 게 이미지 메이킹 효과인 것 같아요. 네, 다음 효과는 발산 효과입니다. 발산 효과 뭘까요?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연예인 친구가 있는데요. 그 친구랑 제일 친해요.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생각이 되셨나요? 제가 순간 괜찮아 보이지 않았나요? 그렇게 뭔가 유명한 사람과 친구래. 아, 정말 괜찮은 사람과 친구래. 라고 했을 때 뭔가 더 상대랑 같은 급이 되는 동급 효과가 되는 이런 게 좀 발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괜찮아 보이는 효과예요. 대비 효과랑 이 앞서서 말한 대비 효과랑 반대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.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. 정말 예쁜 친구가 있으면은 꼭 그 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더라고요.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, 아, 저 친구랑 비교되게 데뷔 효과. 저 이것만 알았나 봐요. 데뷔 효과가 일어나게 어떻게 그렇게 같이 찍어서 올리지? 라고 했는데, 실제로는 발산 효과를 이뤄낸 거죠. 우리가 낯설수록 데뷔 효과, 친할수록 발산 효과를 이뤄낸다. 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. 네, 그 다음 효과는 긍정성 편향입니다. 긍정성 편향은 뭘까요? 한번 좋게 생각되면 계속 좋은 방향으로 보이는 효과가 이 긍정성 편향입니다. 그 다음 효과는 부정성 효과입니다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. 왜 중요할까요? 남자분들이 수업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 하세요. 아니, 여자들한테는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다 끝인데 이미지 메이킹 이거 필요한가요?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끝이잖아요.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바로 여기 이 효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안 좋은 한 번이 너무 치명적이지 않았나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 그래도 여자친구한테는 회복할 기회가 좀 많으시잖아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정성 효과 연예인 분들 중에서 실수를 하셨을 때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연예인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게 바로 이 부정성 효과 때문입니다. 이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. 단지 그 연예인을 딱 떠올릴 때, 아, 이 그 부정적인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시 들어오기가 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, 언어 습관에서도 이 부정성 효과를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안 좋은 얘기, 뭐 욕,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면은 그 상대방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보시면 좋아요. 녹음을 해보시거나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면 적는 것보다도 이게 직접 듣는 게 제일 좋고 의식하지 않고 말했을 때 내 언어 습관을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런 비속어를 쓰는구나.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. 이런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정성 효과를 좀 기억해 주시고, 다음 효과는 초두 효과입니다. 초두 효과는 서비스 업장에서 아주 중요한 효과예요. 한 번 각인된 이미지는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. 부정성 효과.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실수해도 회복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. 라고 말씀드렸는데, 초두 효과. 서비스 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한 번 안 좋으면은, 제가 아무리 뭐 친절사원 배지를 달고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하고 다녀도 한 고객님한테 인사를 못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실수를 했어요. 그러면 그분에게는 영원히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왜 회복이 어렵냐면 그분은 다시 여기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왜냐?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다. 영화 볼 때 너무 많아요. 또 같은 브랜드여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돼요. 음식점이다. 음식점은 훨씬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많고 다시 굳이 거기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초두 효과, 첫인상 아주 중요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처음 좋게 보면 긍정성 편향도 같이 일어나겠죠?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. 챕터 3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미지 메이킹 적용하기 시간 챕터 3에서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